9월 넷째 주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글로벌 비트 출발해 볼 텐데요. 지난 금요일 시장 상황 그리고 주말 사이 들려왔던 여러 외신 소식들을 정리해 볼 겁니다. 일단 금요일 시장을 보니까 전날 급등에 따른 피로감으로 약간 쉬어가는 분위기였죠. 네, 금요일 시장은 약간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지만 전반적인 또 상황을 살펴보면 우리가 가졌던 긴장감에 비해서는 또 9월 시장 예상보다 괜찮다라는 평가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긴장감이 있었던 때문에 조금 더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와 함께 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체린 앵커와 함께 금요일 증시 전반적인 상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날은 주가지수의 선물 옵션 그리고 개별 주식의 옵션의 만기일이 겹치는 새해 마녀의 날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새해 마녀의 날은 변동성이 늘어나고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변동성이 아주 늘어나는 특징이 있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만기일이라는 일정 그리고 빅컷이라는 호재 이 두 가지 재료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이날 시장에서 지수의 흐름은 비교적 잔잔한 움직임을 나타내는 모습이었죠. 3대 지수 모두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다우 지수만이 유일하게 상승부를 지켜냈습니다. 나이키가 급등을 한 덕분이었는데 0.09% 아주 소폭 올라서면서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 마감에 성공을 했고요. 3대 지수 전반적으로 장중의 낙폭을 일부 만회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나는 지금 50bp 금리 인하를 선호한다 이런 발언을 내놓으면서 11월 FOMC에서도 어쩌면 빅컷이 단행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증시에 추가 유동성이 공급될 거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장중에 투심을 조금 살리는 분위기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섹터와 종목별 분위기 확인해 볼 텐데요. 일단 이날 반도체주들의 표정이 엇갈리는 분위기. 엔비디아는 전날 급등에 따른 피로감으로 이날 1.6%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고요. 브로드컴은 이틀 연속 급등이었습니다. 2.2% 상승 마감. 그랬던 반면에 인텔과 퀄컴의 주가 향방이 엇갈리는 모습이었죠. 이날 장중에 퀄컴이 인텔에 대한 인수를 타진 중이다라는 보도가 들려왔습니다. 한때 기업 가치 기준으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던 반도체 제왕에서 이제는 경쟁사에 매각될 위기에 놓여 있는 인텔인 건데요. 만약에 이 M&A가 성사가 된다면 기술업계 전체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한 인수합병이 될 거다. 이런 평가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다만 반독점 심사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쨌든 인수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인텔의 주가는 3.3% 급등했던 반면에 퀄컴의 주가는 2.9% 하락세를 기록했고요. 이 M&A와 무관하게 인텔이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년 초 생산에 들어가는 1.8나노 차세대 반도체 제조 기술이 성공해야 된다. 이런 전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내년에 2나노 공정에 들어가는 TSMC 그리고 삼성전자보다 한 발 앞서서 1나노대에 진입하게 되는 건데요. 과연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들려왔던 반도체 이슈도 점검을 해봐야 될 텐데요. 삼성과 TSMC가 아랍에미리트에 대형 반도체 제조 공장을 설립하는 방안을 각각 UAE와 논의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보도 속 자세한 디테일은 잠시 후 유정 앵커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날 반도체주들의 표정도 전반적으로 좋지 못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업체 ASML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내려잡은 건데요. 이 목표가도 기존의 925유로에서 800유로로 13.5%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D램 시장의 부진 그리고 인텔의 부진, 중국 수요의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이유로 들었는데 지난 2분기에 ASML
ASML의 전체 매출 가운데 거의 절반가량이 중국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부진은 ASML에게 있어서 상당히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우려감이 발목을 잡으면서 이날 시장에서 ASML의 주가는 4% 가까운 급락세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1%대의 하락이었습니다. 그래도 5,000포인트 선은 지켜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밖에 눈에 띄는 흐름을 보였던 종목들 점검을 해볼 텐데 시클리컬 섹터 내에서 나이키의 주가가 아주 큰 폭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6.8%의 급등이었는데요. CEO 교체 발표 후에 움직였습니다. 이 나이키에서 32년간 재직하다가 은퇴했던 베테랑 임원이 구원 투수로 등판했다라는 소식인데요. 그의 이름은 엘리엇 힐입니다. 기업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고 또 제품의 특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나이키의 전성기를 다시 이끌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 속에서 나이키의 주가가 이날 7% 가까운 급등세 86.52달러 수준까지 회복을 하고 있고요. 그랬던 반면에 바로 옆에 아주 빨간 불을 켜고 있는 종목이 있죠. 룰루레몬, 대표적인 경쟁사로 꼽히곤 하는데 3%의 낙폭을 경계감에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262달러 선에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그 밖에 특징주들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날 압도적인 이 퍼포먼스를 보였던 섹터로는 단연 유틸리티 섹터, 그리고 그 안에서도 원전 테마를 꼽아봐야겠습니다.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의 급등세 덕분이었는데요. 컨스텔레이션 에너지가 이 마이크로소프트에 앞으로 20년간 원자력 에너지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실 이 쓰리마일 섬이라는 곳은 펜실베니아주에 위치하고 있는데 1970년대 방사능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폐쇄되고 가동이 중단됐던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그런데 AI 산업이 부상을 하고 어떻게든 이 에너지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야 되는 수요가 높아지게 되자 이 원자력 발전소를 재가동하기로 결정을 한 거고요. 사실 이 소식이 몇 달 전부터 조금씩 흘려 들어오긴 했었는데 계약이 마침내 성사됐다라는 소식이 금요일에 마침내 들려오면서 주가가 22.3%라는 시원한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254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고요. 일단은 20년 동안의 장기 계약이지만 추가 연장 가능성까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우리가 원전주들을 계속 봐야 하는 때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계속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날 원전주들 전반적으로 강했는데요. 개별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비스트라 역시도 16.6%의 급등세, 거기다가 올해 연초에 아마존과 에너지 공급 계약을 체결했던 탈렌 에너지 역시도 6%가량의 상승세를 연출했습니다. 노보노디스크의 주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실험용 비만 치료제인 몰루나반트의 실망스러운 임상시험 결과가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약 5%대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도이체방크의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결과가 일라이릴리의 경쟁 약물에 대해서 상당히 압도적으로 실망스러운 결과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노보노디스크와 비슷한 약물을 현재 개발하고 있는 코버스 파마슈티컬스의 주가가 이날장에서 60%나 급락하는 이슈가 있었고요. 그랬던 반면에 경쟁사인 일라이릴리 그리고 바이킹 테라퓨틱스의 주가는 각각 1%, 3% 정도의 상승 흐름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레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주택 건설 업체 대장 기업 가운데 하나인데요. 3분기 호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급락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사실 레나의 실적 결과를 들여다보면은 둘 다 EPS와 매출 모두 예상치를 아주 크게 웃도는 호실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크게 빠졌던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면 최근 3개월간 레나의 주가는 22.5%나 급등을 했는데 금리 인하의 대표적인 수혜주라는 기대감 속에서 이렇게 급등을 해왔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목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쭉 오름세를 연출하는 모습이었는데 이에 따른 피로감에
피로감으로 인해서 이날은 좀 하락했던 게 아닐까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페덱스까지 확인해 볼 텐데요. 실적 부진 그리고 이익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가가 크게 빠졌습니다. 사측에서 설명하기로는 최근에 물량은 줄어들고 있는데 비용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이슈가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는 10% 정도의 내림세를 그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한 주간의 증시 일정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뉴욕 증시는 빅컷에 따른 효과로 상승장이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우세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목해보셔야 될 일정, 아무래도 지금 노동시장이 둔화 추세를 그리고 있는 만큼 경제 지표들이 가장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침체에 대한 노이즈는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목요일에 미국의 2분기 GDP 확정치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힌트를 우리가 조금은 더 자세하게 얻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물가지표 8월 PCE 물가지수가 금요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완만한 둔화 추세를 그리고 있다는 점 역시 확인이 되어야 이날 시장은 쇼크를 피해갈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질 만한 실적 이벤트로는 수요일에 마이크론의 실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론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국내 반도체주들의 시세가 상당히 결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날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그 밖에도 파월 의장의 연설 그리고 보스틱, 굴스픽, 카시카리 등 주요 연준 인사들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오게 된다면 투심을 살려줄 수 있겠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주간의 증시 일정까지 정리해봤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 살펴보시죠. 네, 글로벌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글로벌 시장 안에서 또 가장 큰 이슈였던 점 중에 하나가 퀄컴의 인텔 인수 타진 소식이었습니다. 한때는 인텔 정말 강력한 흐름을 보였는데 실적과 주가 측면에서 경쟁력을 잃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인수 대상으로 고려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이 최근 경쟁사 인텔의 인수를 타진했다고 전했습니다. 퀄컴과 인텔은 그동안 PC 및 노트북부 칩 시장에서 경쟁을 벌여왔는데 최근 인텔이 실적 부진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인수설이 나온 겁니다. 퀄컴은 부족한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산을 매각하거나 인텔의 사업 영역의 부분 매각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인텔이 퀄컴과 실제 인수합병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는지 구체적인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텔은 한때 이 반도체 제왕이다, 이 제왕으로 군림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지난 56년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1970년대 시작한 이래 약 50년간은 PC 중심의 CPU 시장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우위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50년이 지난 이후에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이 바뀐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로 꼽히던 게 2000년 중반에 PC에서 모바일 시대로 넘어가던 해당 전환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꼽히고 있는 전환점은 2017년부터 시작된 이 AI 시대에 대한 관심도인데요. 이렇게 두 가지 포인트에서 인텔이 경쟁력을 잃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경쟁력을 잃었는지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분명히 PC 시장에서 CPU 시장에서는 강력한 경쟁력을 가져왔는데 그 모바일 칩 수요를 간과했다라는 평가입니다. PC 중심의 전략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면서 사실 CPU 시장에서도 ARM에게 추격을 허용한 상황이고 이렇게 모바일 칩 분야에서 ARM에게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게 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공지능 시장 안에서 어떠한 자리를 잘 차지하지 못했다라는 평가인데요. 특히나 해당 시기에 오픈 AI에게 투자를 할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있었는데 해당 투자 기회를 놓치게 되자 이제 엔비디아와의 경쟁에서는 간극이 너무 커졌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최근에 꼽히고 있는 부진한 흐름은 바로 경영상의 취약성인데요. 이 반도체 관련된 전문가가 이 CEO로 군림을 하는 게 아니라 마케팅이나 재무 전문가 출신이 CEO로 등극하게 되면서 인텔을 이끄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 경쟁력을 잃게 되자 인수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아까 이야기를 전해드린 것처럼 인수는
어떻게 될지 구체적인 계획은 공개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인수가 타진이 된다, 협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역대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인텔의 기업 가치 900억 달러로 꼽히고 있는데요. 지금 현 역사상 가장 큰 가치는 690억 달러 규모의 마이크로소프트와 블리자드의 인수합병이었는데 이번 인수가 더 기대되는 이유는 역사상으로도 좀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텔 인수합병 문제뿐만 아니라 내년 초에 파운드리 1.8나노미터에 성공할 수 있을지 해당 기술의 성공이 삼성전자와 TSMC를 앞설 수 있는 기술로 확인이 될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계속 이어서 두 번째 헤드라인 이어가 보겠습니다. 또 두 번째 헤드라인 GM 관련된 소식입니다. 제너럴 모터스가 또 새로운 전기차 시대에 움직임을 시작했다라는 소식인데요. 특히나 구조조정을 단행하게 되면서 사업 구조를 좀 바꿔보겠다 하는 그 첫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캔자스주 페어팩스 조립 공장에 쉐보레 볼트 생산을 위한 재정비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이 공장은 쉐보레 말리부의 주 생산 공정이었지만 차세대 전기차인 쉐보레 볼트 생산을 준비하기 위해 약 3억 9천만 달러의 투자를 단행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공장 인력의 약 3분의 2가량이 일시적으로 해고될 예정입니다. 네, 제너럴 모터스 측은 지난 5월에 어찌 보면 가장 큰 매출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던 말리부를 생산 중단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 그 자체도 전기차 관련해서 새로운 전략을 쓰겠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그 움직임을 이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이제 말리부의 생산은 11월부터 중단이 될 텐데 이제 이르면 이번 주 초부터 해당 공장의 인력들을 감축하겠다라는 결정입니다. 이번 주에만 약 1,700여 명의 직원이 해고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해고된 부분이 이유로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이제 이전에 단종되었던 쉐보레 볼트를 말리부로 대체하겠다라는 의지입니다. 이 쉐보레 볼트, 이 보급형 전기차로 대체를 해서 이제 전기차의 전략을 보급형 전기차로 바꾸겠다라는 그 의지, 그 움직임이 시작이 된 건데요. 지금 이러한 움직임에는 조금 더 자세히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바로 배터리를 향한 의지입니다. 이제 자체적인 배터리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LFP 배터리도 생산하겠다라는 계획을 공개한 건데 이 해당 계획에 관련해서도 이번 주에 관련된 설비 발주를 이미 시작했다라는 내용도 공개를 했습니다. 사실 배터리 측면에서 조금 더 집중을 해보자면 제너럴 모터스가 자체 배터리 생산 라인을 구축한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전에는 이 기타 배터리 회사와 함께 협력 구조를 이어왔는데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배터리 기업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와도 좀 끈끈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최근만 해도 이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 제너럴 모터스와 합작법인인 얼티엄셀스를 구축을 하고 미국 내 3곳의 합작 공장을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공개한 상황이었고 삼성 SDI 역시나 2027년 양산을 목표로 미국 내 배터리 합작법인을 설립하겠다라는 계약 내용을 이미 확정시킨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기업과의 계약 구조를 통해서 배터리를 생산하던 상황이었는데 자체 배터리 생산 라인이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도 좀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려진 평가로는 이 제너럴 모터스 측에서 대규모 배터리 생산 라인이 아니라 이 배터리 기술 확보에 중심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선 자체 배터리 생산 확보 기술을 확보한 이후에 배터리 제조사와는 협상력을 높일 것이다. 그래서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기업 그리고 다른 배터리 기업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제너럴 모터스가 어느 정도의 힘을 키워가게 될지는 좀 꾸준히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세 번째 헤드라인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은 인공지능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 유럽에 이어서 중동에서도 인공지능 관련된 투자를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삼성과 TSMC에서 UAE 즉 아랍에미레이트에 자체 공장을 설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적인 파운드리 업체 TSMC와 삼성전자가 아랍에미리트에 대규모 반도체 제조 공장을 건립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TSMC의 최고 경영진이 최근 UAE를 방문해 반도체 제조 복합시설 건립을 논의했으며 삼성전자 역시 유사한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했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와 TSMC가 아랍에미레이트에 자체 공장을 설립하겠다라는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아랍에미레이트 측이 올 초부터 인공지능에 과감한 투자를 단행하던 상황이었는데요. 이 글로벌 시장 안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도 좀 높여보고 제조사의 수익성을 높이겠다. 그리고 칩 가격을 낮추겠다라는 기조로 투자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TSMC와 삼성전자가 이 생산 시설을 구축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아랍에미레이트 측에서도 1,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단행할 것이다라고 전달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TSMC가 UAE 측에 자체 공장을 설립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TSMC가 가지고 있는 최고 첨단 시설의 생산 공정, 가장 큰 규모의 생산 시설이 될 것이다라고 전한 상황이어서 기대가 좀 되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전달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지금 이러한 시점에서 UAE의 투자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우려감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요. 아직 넘어야 할 기술적 장벽이 탄탄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이 반도체 칩을 식히는 데 있어서 대규모의 정제수가 필요한데 해당 시설이 아직 구축되지 않은 아랍에미리트의 상황이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해당 공정, 이 UAE 이 측 내에서의 생산 시설을 관리하는 전문 인력이 좀 부족하다라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의 규제가 좀 이어지고 있죠. 이 중국의 반도체 칩 기술이 퍼져나가는 데 있어서 우려감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 아랍에미레이트 측과 미국이 서로 견고한 협력 사항을 이 협력 관계를 2년간 이어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UAE 측에서는 이 부분은 좀 내려두자라고 설명을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번에 정말로 이 대규모 투자가 단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반도체 시장 안에서도 좀 기대감이 가득합니다. TSMC와 삼성전자 측에서 이 세계적인 물류 허브를 선점함으로써 수출과 수입에도 아주 유리한 위치에 선점하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가득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현지의 비용 절감에 대한 포인트가 기대감으로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를 확충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단연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이 저인건비, 이 저렴한 인건비 그런데 또 교육을 잘 받은 외국인의 인권을 잘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보여집니다. 정부의 지원까지 더해져서 이 지금 반도체 시장의 판도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추후에 또 업데이트되는 상황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상품 시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글로벌 시장 안에서는 WTI의 소폭 하락세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하방 압력을 작용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얘는 중국 시장 경제 위축에 대한 우려감도 조금 혼조해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 국제유가에 관련해서는 변동성에 대한 이 경고를 내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지정학적 위기, 전쟁이 조금 더 펴질 수 있다,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전반적으로 좀 퍼지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값이 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빅컷의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26% 상승하며 2,600달러 선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